보통 잘 아는 주식에 투자를 하라 이런 투자 명언은 많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직접 탐방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냥 표면적인 정보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들의 도움인데요. 신승용 대표께서는 어떤 업종, 종목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업종하고 종목. 아까 우리 김준영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종, 종목. 옆서서 일단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 크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내년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이벤트들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결국은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 윗부분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겠고요. 하지만 아래부터 위로 치고 올라갈 두 가지 이슈 있습니다. G2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소비 확대 부분. 미국의 소비력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수 확대 중심의 어떤 그 경제 성장 정책 이 부분에 꼭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시장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더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2011년 한 해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또 어지럽혔던 부분도 하나가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슈였습니다. 특히 뭐 미국을 예를 든다면 공화당과 뭐 민주당 간의 어떤 그 상방 간의 지금 어떤 대립 양상들 이 부분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뭐 냉각을 시키거나 급격하게 이제 뜨겁게 달구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는데 특히 2012년 정치적인 이슈가 잠재해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대응 전략 중에 한 가지로 꼭 좀 세우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내년 3월, 올해 3월이죠.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인도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미국권 미국 대륙에서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 미국은 내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대통령 선거 계속 되고 있고요. 유로존에서 러시아 그리고 불란서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그 핀란드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유로존의 이슈 같은 부분은 어떤 그 의회 승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가 매우 지금 현재 유로존의 이슈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거 부분은 꼭 우리가 챙기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어떤 돌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좀 잠재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 부분 잠재적인 이슈는 잠재적 이슈고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유로존의 이슈 플러스 이제 그 G2의 어떤 그 행보 변화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행보 변화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좀 구성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미국의 소비 고용 이런 관점에서 내구재 중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긴축의 완화 부분 그리고 내수 확대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필수 소비재와 인프라 산업 쪽에 지금 핵심을 가지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따라서 조금 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업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변동성 대응 관점 매우 중요하지만요. 특히 유로존 이슈인데요. 은행주 항상 유로존 어떤 그 핵심 유로존 이슈의 핵심은 어떤 그 신용의 경색 부분, 신뢰의 경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첨두에 서 있는 것이 은행 업종이라는 부분. 따라서 우리 은행 업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생각을 해보면 국제 그 선주사의 40% 이상이 유로존에 몰려 있다라는 것. 그리스가 세계 최대 선주사 회원국이죠. 그렇다면 유로존에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체들 유로존으로부터 발주 취소에 따른 주가의 등락 부분 많이 나타났던 경험들 꼭 기억을 되살리셔서요. 조선주, 은행주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좀 아무리 낙폭 과대라 하더라도 조금 좀 멀리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네요. 네, 유로존 불안감이 지속되는 데다 또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대선, 총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꼼꼼히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 조선업종 최근에 낙폭과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글로벌 이슈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 센터장께서는 요즘 어떤 업종과 종목 관심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좀 고평가된 감이 있는 업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 보시나요? 네, 사실 고평가라고 말하는 것은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나 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평가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주나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내면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실적의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과 이제 거의 비례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대선 테마주들 말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는 뭐 거의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평가를 제가 이 종목은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단언해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적과 좀 여러분들이 좀 연관을 시켜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미래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2012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가운데 조금 이렇게 우리 그 신 대표께서는 좀 여러 부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ODM 또는 OEM 생산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 증권사 리포트, 어떤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ODM 생산, OEM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발주하는 회사들보다 네. 실제로 영업이익률, 매출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설명드리고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한국콜마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네. 어차피 올해도 경기는 침체 또는 뭐 저성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장품 업계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더 잘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뭐 왜? 립스틱이 네. 잘 팔리면 뭐 불황에 더 잘 팔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 집에 있어야 될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네. 때문에 화장품 업계는 더 잘 된다 이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뭐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리가 있네요. 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OEM 생산을 하고 있는 또 ODM 생산을 하고 있는 서흥캅셀 또 한국콜마 같은 기업 그리고 한세시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기업인데 그 한세시럽이라는 기업은 미국 사람 3명 중 한 사람이 그 한세시럽에서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한세시럽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거기가 OEM 생산을 하거나 또 ODM 생산을 하면서 정말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또 제닉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징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닉 서흥캅셀이라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네. 결국 2012년에는 상당히 많은 주가 탄력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신승용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도 공감하는 종목군 하나는 중국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중국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경제 긴축 완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거기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ODM, OEM 관련주 또 중국 긴축 완화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 또 IT주도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IT 부품주 중에서도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IT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멜파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을 받고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네. 특이한 점은 주가를 상승시킬 때 샀던 투신권 기관들이 주가를 거의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IT 부품주들도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ODM, OEM 업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IT 부품주라는 것들도 그 OEM 생산하는 거, ODM 네. 생산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네. 완제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EMLSI, 멜파스, 우주일렉트로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부품주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흔히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뭐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섣부르게 테마주에 접근을 했다가 좀 손실이 나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테마주들이 화랑인 이유,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열광하는 이유 그 어떤 것인지 신승효 대표님, 뭐 투자자들이 테마주에 열광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테마주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문이겠죠. 가장 크게 말씀을 한다면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아무래도 그 여러 수급 주체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테마주라 하면 일순간에 어떤 그 매기가 쏠리게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또 매기가 순간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감도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 대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테마주를 접근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테마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과연 실적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부분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격이 빠지기 전에 나는 팔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테마주에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성공하실 확률 그렇게 크지 않다는 힘들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따라서 다소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1년 테마주들을 좀 돌아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보를 했으면 이제 2012년에 대한 대응 좀 나름대로 어떤 해안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1년 가장 큰 테마주라 하면 차화정이었습니다. 차화정 뭐 섣불리 이제 테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제 큰 그림의 테마였는데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것 이것이 바로 테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 기기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라든지 인터넷주 급등 시장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돌풍 일어났었고요. 2012년 대선과 관련된 대선 관련주 그 중심에는 복지 관련 테마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잊어먹지 마시고 2012년의 대응 전략의 하나의 축으로 좀 넣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봅니다. 특히나 지수의 어떤 그 박스권 횡보 시에 테마주의 어떤 그 흐름들 특징이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2012년을 지금 제가 좀 뭐 건방지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 2012년 어찌 보면 이번 1월 한 15일경이 이제 그 작년 4분기 어떤 그 어닝 시즌이 이제 1월 15일경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을 전후해서 새롭게 아마 테마주 형성이 가능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그 어닝 시즌으로 인한 어떤 그 공백기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공백기에는 시장 내 테마로 뜰 가능성 많이 있다라는 것, 테마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일 점은 통상 테마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점. 따라서 1월 초중반까지 통상적인 정부의 성장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집중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 내 어떤 테마의 흐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1월 15일을 전후한 어떤 그러할 때 시장 내에는 어떤 테마가 새롭게 나타나는 아마 화랑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12년 예상되는 테마군 좀 짚어보면요. 복지 관련 테마는 어쨌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특히나 IT, 스마트 기기와 TV 관련된 설비 증설 부분, 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에 대한 테마들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꼭 좀 염두해 주시고요. 내년에 이벤트 큰 그림에서 IT 쪽의 이벤트를 보면 두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런던 올림픽이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부터는 디지털 방송이 전격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없어지게 되면서 디지털 방송에 대한 어떤 시장 내 방송 기기 그리고 IT 어떤 그 집안에 있는 가전 기기에 대한 어떤 그 교체 수요가 활발히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염두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네, 테마주 접근하실 때는 지속 가능성 있는 테마인지 또 실적은 받침이 되는지 또 정부 정책까지 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대형주나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과거에는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지만 지금은 좀 우량주로 탈바꿈한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IT 같은 경우도 한때는 IT 버블이다 많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김준영 센터장께서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승산이 있는 테마 어떤 거 보시나요? 결국은 승산이 있는 테마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신 대표께서도 차화정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테마라는 표현보다는 좀 좋게
그냥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트렌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실적은 안 되지만 주가가 그냥 급등하는 그런 네.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테마주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과거 IT 버블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가 막 10배, 20배씩 올랐지만 그중에는 살아남은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없고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됐던 기업들만 있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최근에 뭐 거의 상폐되거나 없어진 회사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를 어떤 긴 차원에서 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고요. 테마주 가운데서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고 최근에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복지 관련주들 과연 그것이 그런 테마 형성이 돼서 주가가 회사가 실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아마 시작했던 시점까지 다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2012년도에는 대선 관련 테마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는 테마군 가운데 하나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뭐 복지, 바이오 이런 것들 말고 저는 교육 테마 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대선 주자들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면이 교육적이에요. 네. 그래서 테마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테마주가 갑자기 이렇게 막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테마주들도 주가가 상승하기 직전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몇 번 수차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저항을 뚫고 나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교육 관련 테마들의 그 주들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그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네.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12년도는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같이 겹쳐 있는 그런 해입니다. 뭐 여태까지 지금 현재 어떤 정보기기, 스마트기기, 뭐 인터넷 때문에 대선 테마, 총선 테마로서 뭐 제지주가 별로 활약을 못했지만 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네. 저는 한솔제지 같은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은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은 하지 못하지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태림 포장, 동일 제지 뭐 이런 종목들 제지주 테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지주는 실적 또한 같이 받쳐주는 종목이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선거철 되면은 제지 관련 업종이 좀 뜨기도 하죠. 김준영 센터장 말씀으로는 뭐 테마라기보다 트렌드다 이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실적이 확인된 종목만 살아남을 수 있다. 올해 유망한 테마로서 대선 테마, 교육 테마 그리고 종목으로는 한솔 제지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승용 대표, 김준영 센터장 두 분과 함께 2012년 증시 전망 나눠봤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